여보, 여보, 우리 이거 진짜 해도 우리 이거 진짜 될까요? 해도 될까요? 62세 박영수는 아내 김선희의 떨리는 목소리에 힘주어 대답했다. 괜찮아요. 다들 대박 났다잖아. 라오스 여행업은 지금이 기회래요. 2023년 가을, 서울 노원구의 작은 아파트. 부부는 평생 모은 전 재산 3억을 정리하고 있었다. 근데 여보, 집까지 팔아야 해요? 여보, 투자는 확실하게 해야 해. 라오스 여행업 컨설팅 회사에서 그러는데 최소 3억은 있어야 제대로 된 게스트하우스를 차릴 수 있대요. 하지만 괜찮아요. 1년만 잘하면 원금 뽑는다고 했잖아. 그리고 우리 나이에 한국에서 뭘 하겠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경비일? 선희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하지만 이 부부는 몰랐다. 라오스 여행업의 화려한 광고 뒤에 숨겨진 잔인한 진실을. 그리고 1년 후 자신들이 돌아갈 집조차 없는 신세가 되리라는 것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생 2막을 꿈꾸며 라오스로 건너간 60대 부부의 1년, 그들이 겪은 충격적인 사기극,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함정에 빠져들고 있는 또 다른 중장년들의 이야기.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해외 투자의 달콤한 유혹 뒤에 숨은 위험을 알게 되실 겁니다. 박영수, 62세. 대기업 생산직으로 35년을 일했다. 성실하게 일했다. 한 번도 지각한 적 없었고 병가도 거의 내지 않았다. 그렇게 정년까지 버텼다. 퇴직금은 1억 2천만 원이었다. 평생 모은 돈과 합치니 2억 5천만 원. 여기에 노원구 낡은 아파트를 팔면 1억 5천만 원 정도 더 나올 것 같았다. 총 4억이네요. 영수는 통장을 보며 중얼거렸다. 아내 선희는 60세. 평생 식당 주방 보조로 일했다. 남편만큼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성실하게 생활비를 보탰다. 슬아의 자식은 없었다. 젊었을 때 아이를 가지려 했지만 되지 않았다. 병원에 가보니 선희가 임신이 어렵다고 했다. 입양도 생각해봤지만 생활이 빠듯해서 포기했다. 그렇게 둘이서만 40년을 살았다. 여보, 우리 이제 뭐하고 살아요? 퇴직 후 3개월 영수는 무료했다. 평생 새벽 6시에 일어나 출근하던 사람이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 답답했다. 당신은 좋겠네요. 나는 아직 일해야 하는데. 선희는 여전히 식당에서 일했다. 월 180만 원. 국민연금과 합치면 생활할 수는 있었다. 하지만 영수는 견딜 수 없었다. 나도 뭔가 해야 하는데. 어느 날 영수는 유튜브를 보다가 광고를 발견했다. 라오스 방비행 게스트하우스 대박. 월 수익 500만 원. 영상을 클릭했다.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나왔다. 안녕하세요. 라오스에서 게스트하우스 운영 중인 김태준입니다. 저는 3년 전 한국 회사 그만두고 이곳으로 왔는데요. 지금 월 평균 700만 원 벌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화려한 게스트하우스가 나왔다. 수영장도 있고 예쁜 객실들도 보였다. 라오스는 지금 최고의 여행붐입니다. 특히 방비행은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죠. 투자금 2억에서 3억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영수는 눈이 번쩍 띄었다. 2억이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그날부터 영수는 라오스 관련 영상을 찾아봤다. 유튜브에는 성공 사례가 넘쳐났다. 50대 조기 퇴직하고 라오스 카페 차렸더니 대박. 라오스 투어 사업으로 월 1,000만 원. 한국 떠나 라오스에서 인생 2막 성공. 모두 행복해 보였다. 수영장에서 놀고 맥주 마시고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영수는 상상했다.
따뜻한 라오스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여유롭게 사는 자신의 모습을. 며칠 후 영수는 광고에 나온 컨설팅 회사에 전화했다. 여보세요, 라오스 여행업 컨설팅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 라오스에서 게스트하우스 하고 싶은데요. 아, 그러시군요.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지금 라오스는 정말 기회의 땅이에요. 상담사는 친절했다. 일단 무료 상담 받으러 오세요. 서울 강남에 사무실 있습니다. 일주일 후 영수는 강남의 한 오피스텔을 방문했다. 라오스 비즈니스 컨설팅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 어서 오세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반겼다. 저는 이 회사 대표 강민수라고 합니다. 앉으세요. 사무실은 그럴듯했다. 라오스 사진들이 벽에 붙어 있었고 성공 사례 액자들도 보였다. 박영수님, 퇴직하셨다고요? 네, 3개월 전에요. 퇴직금은 얼마나 되세요? 1억 2천 정도요. 그리고 저축한 돈이랑 합치면 2억 5천 정도 있습니다. 강민수의 눈이 반짝였다. 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근데 집은 있으세요? 네, 노원구의 작은 아파트요. 팔면 1억 5천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총 4억이네요. 완벽합니다. 강민수는 노트북을 펼쳤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저희가 추천하는 방비행 게스트하우스입니다. 화면에는 멋진 건물이 나왔다. 이거 운영하는데 총 3억 5천이면 됩니다. 건물 매입비 2억 5천, 인테리어 5천, 운영 자금 5천, 3억 5천이요? 네. 그럼 5천만 원은 생활비로 쓰시면 되죠. 처음 6개월은 자리 잡는 기간이니까 수익이 적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위험하지 않나요? 위험요? 강민수가 웃었다. 박영수님, 지금 라오스는 정말 기회의 땅입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매년 2배씩 늘고 있어요. 특히 방비행은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핫플레이스죠. 그는 자료를 보여줬다. 여기 보세요. 작년에 저희를 통해 라오스에 정착하신 분들 수익 현황입니다. 엑셀 파일에는 놀라운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김땡땡님, 월평균 수익 650만 원. 이땡땡님, 월평균 수익 780만 원. 박땡땡님, 월평균 수익 520만 원. 와, 영수는 감탄했다. 그리고 저희는 단순히 컨설팅만 하는 게 아닙니다. A부터 Z까지 다 도와드려요. 어떻게요? 건물 매입, 인테리어, 라오스 비자, 현지 직원 채용, 마케팅, 운영 노하우, 전부 다요. 박영수님은 그냥 오셔서 운영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까지 해주세요? 물론이죠. 저희 수수료는 총 투자금의 10%입니다. 3억 5천이면 3,500만 원이죠. 그 정도면 저렴한 거예요. 영수는 계산했다. 3억 5천에 수수료 3,500만 원이면 총 3억 8,500만 원. 집까지 팔면 4억인데 괜찮겠네. 그런데 정말 수익이 나올까요? 보장은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를 통해 간 분들 중 90%가 만족하고 계세요. 그리고 1년 안에 원금 회수하신 분들도 많아요. 강민수는 계속 설득했다. 박영수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한국에서 62세에 뭘 하시겠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경비일? 그것도 쉽지 않죠. 건강해야 하고.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이었다. 하지만 라오스에서는 달라요. 당신이 사장입니다. 직원들 고용해서 일 시키고 당신은 관리만 하면 돼요. 여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물가도 싸요. 한국에서 300만 원으로 사는 게 라오스에서는 100만 원이면 돼요.
게스트하우스에서 월 500만 원만 벌어도 한국에서 1000만 원 버는 거랑 똑같은 생활이에요. 영수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근데 너무 오래 걸리면 좋은 매물이 다 나가요. 지금 대기자가 많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영수는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나 라오스 가려고요. 뭐? 라오스? 게스트하우스 하려고요. 전문가한테 상담받았는데 진짜 대박이래요. 선희는 놀랐다. 당신 제정신이에요? 우리 나이에 외국 가서 사업을? 여보, 한국에서 우리가 뭘 하겠어요? 나는 벌써 3개월째 집에서 놀고 있고 당신은 60살에 남의 집 설거지하고. 선희는 할 말이 없었다. 라오스는 기회가 많대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간대요. 투자금도 3억 5천이면 충분하고. 3억 5천? 우리 전 재산이 4억인데? 맞아요. 그래서 집을 팔아야 해요. 집을요? 선희는 깜짝 놀랐다. 집까지 팔면 우리 돌아올 곳이 없잖아요. 괜찮아요. 1년만 잘하면 원금 뽑는데요. 그럼 한국에 집 다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보, 우리 나이가 몇인데요?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선희는 며칠을 고민했다. 남편이 퇴직 후 우울해하는 걸 봐왔다. 매일 집에서 TV만 보고 동네 친구들과 소주만 마시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차라리 뭔가 하면서 사는 게 나을지도. 결국 선희는 동의했다. 알겠어요. 해봐요. 근데 실패하면 어떡해요? 실패 안 해요. 전문가들이 다 도와준대요. 2023년 10월 부부는 노원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한 달 후 1억 4천만 원에 팔렸다. 예상보다 조금 적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총 3억 9천이네요. 영수는 통장을 정리했다. 강민수에게 연락했다. 대표님, 저 결정했어요. 하겠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집 팔아서 3억 9천밖에 없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죠. 3억 5천이면 되니까요. 4천만 원은 생활비로 쓰세요. 계약을 진행했다. 영수는 계약금 3,500만 원을 강민수 회사 계좌로 송금했다. 나머지는 라오스 가서 현지에서 주시면 됩니다. 건물주한테 직접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2023년 12월 부부는 인천공항에 섰다. 평생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고 짐을 쌌다. 큰 캐리어 2개가 전부였다. 여보, 떨려요. 선희가 말했다. 나도요. 근데 설레기도 해요.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비행기에 올랐다. 라오스 비엔티안까지 4시간 반. 창밖을 보며 영수는 생각했다. 이제 우리 인생도 바뀌겠지. 라오스에서 성공해서 여유롭게 살 거야. 하지만 그는 몰랐다. 이 비행기가 지옥행 비행기라는 것을. 라오스 비엔티안 공항. 후덥지근한 열기가 부부를 맞이했다. 와, 덥다. 12월인데도 30도가 넘었다. 박영수님, 공항 밖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었다. 강민수였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강민수는 밝게 웃었다. 여기가 라오스입니다. 어때요? 날씨 좋죠? 네. 좀 덥긴 한데요.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차 타세요. 방비행까지 3시간 정도 걸려요. 차에 올랐다. 낡은 벤이었다. 비엔티안을 벗어나니 시골 풍경이 나왔다. 포장도 안 된 길, 허름한 집들, 물소들. 이게 라오스구나. 선희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3시간 후 방비행에 도착했다. 유튜브에서 본 것처럼 아름다운 곳이었다. 강이 흐르고
산이 둘러싸고 있었다. 여기가 게스트하우스입니다. 강민수가 건물을 가리켰다. 영수와 선희는 입이 떡 벌어졌다. 이게 게스트하우스요? 사진과 완전히 달랐다. 건물은 낡았다.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창문은 깨져 있었다. 수영장은 물이 초록색으로 썩어 있었다. 이게 뭐예요? 사진이랑 완전 다른데요. 영수가 항의했다. 아, 이거요? 사진은 리모델링 후 이미지예요. 지금부터 인테리어 하는 거예요. 네. 인테리어를 해야 한다고요? 네, 당연하죠.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 5천만 원 책정한 거잖아요. 영수는 당황했다. 그럼 지금은 영업을 못 한다는 거예요? 네, 인테리어 끝날 때까지요. 한 3개월 정도 걸릴 거예요. 3개월? 네, 빠르면 2개월. 걱정 마세요. 다 해드릴게요. 영수는 불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일단 건물주 만나야죠. 잔금 치르러 가요. 차를 타고 30분을 더 갔다. 외곽의 허름한 집 앞에 섰다. 여기가 건물주 집입니다. 라오스인 남자가 나왔다. 50대쯤 되어 보였다. 사바이디, 안녕하세요. 강민수가 라오스어로 대화했다. 영수는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10분 정도 대화 후 강민수가 말했다. 건물주가 2억 5천만 원 달라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 영수는 가방에서 현금을 꺼냈다. 한국에서 환전해온 미화 19만 달러. 건물주에게 건넸다. 건물주는 돈을 세고 계약서를 내밀었다. 라오스어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거 뭐라고 쓰여 있어요? 일반적인 매매 계약서예요. 서명하세요. 번역 좀. 시간 없어요. 건물주가 바빠요. 영수는 불안했지만 강민수를 믿고 서명했다. 계약이 끝났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박영수님 건물이에요. 하지만 기쁘지 않았다. 뭔가 찜찜했다. 다음 날부터 인테리어가 시작됐다. 라오스 인부 10명 정도가 와서 작업했다. 언제 끝나요? 2개월 후요. 하지만 2개월이 지나도 끝나지 않았다. 왜 안 끝나요? 자재가 늦게 왔어요. 한 달만 더요. 한 달이 또 지났다.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대표님,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나요? 영수가 강민수에게 전화했다. 죄송합니다. 현지 사정이 그래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4개월이 지났다. 그 사이 생활비가 계속 나갔다. 숙소비, 식비, 각종 비용. 여보, 돈이 자꾸 줄어요. 선희가 걱정했다. 괜찮아요. 곧 장사 시작하면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영수도 불안했다. 드디어 5개월 만에 인테리어가 끝났다. 완성됐습니다. 강민수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영수와 선희는 건물을 둘러봤다. 이게 5천만 원짜리예요? 실망스러웠다. 페인트 칠만 새로 했을 뿐 시설은 여전히 낡았다. 수영장 물은요? 아, 그거요? 청소하면 돼요. 에어컨은 다 고장 났는데요? 새로 사셔야죠. 뭐, 그럼 인테리어 비용에 포함 안 돼 있어요? 기본 인테리어만 포함이에요. 에어컨이나 가구는 따로 사셔야죠. 영수는 화가 났다. 그런 말 없었잖아요. 계약서에 다 써 있어요. 계약서가 라오스어잖아요. 번역도 안 해줬고, 그건 제 문제가 아니고요. 강민수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결국 에어컨, 가구, 침구류 등을 따로 사야 했다. 추가로 2천만 원이 들어갔다. 이제 생활비가 1,0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선희가 울먹였다. 괜찮아요. 이제 영업 시작하면 벌 수 있어요. 2024년 5월 드디어 게스트하우스가 오픈했다. 온라인 예약 사이트에 등록했다. 객실은 10개였다.
예약이 들어오겠죠? 첫 주 예약이 하나도 없었다. 왜 안 들어오지? 둘째 주 예약 한 건이 들어왔다. 한국인 배낭여행객이었다. 어서 오세요. 영수와 선희는 반갑게 맞이했다. 하지만 손님은 하루만 묵고 떠났다. 시설이 너무 낡았어요. 에어컨도 잘 안 돌아가고 리뷰에 낮은 평점을 남겼다. 셋째 주 예약이 2건 들어왔다. 넷째 주 예약 없음. 한 달 수익 30만 원. 이게 뭐예요? 영수는 강민수에게 전화했다. 대표님, 한 달에 30만 원밖에 못 벌었어요. 그래요? 마케팅을 더 하셔야죠. 마케팅은 도와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저희는 초기 세팅만 도와드리는 거예요. 운영은 본인이 하셔야죠. 그럼 광고는요? 광고비는 따로 내셔야죠.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500만 원? 네, 그래야 예약이 들어와요. 영수는 어이가 없었다. 그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계약서에. 계약서 얘기 그만해요. 라오스어로 써 있어서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전화를 끊었다. 선희가 울고 있었다. 여보, 우리 어떡해요? 돈이 자꾸 줄어가요. 영수도 막막했다. 직원도 고용해야 했다. 청소, 프런트, 관리. 혼자서는 불가능했다. 라오스 직원 2명을 고용했다. 한 달에 각각 150만 원. 그러니까 인건비만 한 달에 300만 원이었다. 게다가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 각종 관리비. 한 달 고정비 500만 원. 한 달 수익 50만 원 평균. 적자 450만 원. 이러다간 파산해요. 3개월이 지났다. 생활비 1,000만 원이 다 떨어졌다. 여보, 이제 돈이 없어요. 내가 알아볼게. 영수는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했다. 영철아, 나 좀 도와줘. 5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야, 너 라오스 가서 대박 났다며? 왜 돈이 필요해? 그게 사정이 좀 미안하다. 나도 여유 없어.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화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영수는 절망했다. 여보, 카드 현금 서비스라도 받아요. 그러다 빚더미 앉아요. 그럼 어떡해요? 둘은 며칠을 고민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전화가 왔다. 강민수였다. 박영수님, 어떻게 지내세요? 별로 안 좋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무슨 방법이요? 게스트하우스 팔아요. 네. 지금 팔면 1억 5천에 팔 수 있어요. 물론 손해지만 계속 적자 보는 것보다 나아요. 영수는 고민했다. 1억 5천이면 2억 손해인데 계속 버티면 더 손해예요. 한 달에 450만 원씩 적자잖아요. 1년이면 5천만 원 더 손해예요.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매수자 구해드릴게요. 영수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동의했다. 알겠습니다. 팔아요. 2주 후 강민수가 연락했다. 매수자 구했어요. 1억 5천에 사겠대요. 누군데요? 한국 사람이에요. 50대 퇴직자. 영수는 허탈했다. 나 같은 사람이 또 당하는구나. 계약을 진행했다. 하지만 돈을 받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생겼다. 세금이 3천만 원 나왔어요. 세금이요? 네, 라오스는 부동산 거래세가 20%예요. 그런 말 없었잖아요. 법이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결국 실수령액은 9천만 원. 3억 9천만 원 투자해서 9천만 원 건진 것. 손실 3억 원. 우리가 3억을 날렸어요? 선희는 주저앉아 울었다. 여보, 미안해요. 영수도 울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다. 한국에 돌아갈 집이 없었다. 2024년 9월 부부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인천공항. 10개월 만이었다. 여보, 이제 어떡해요? 일단 친구 집에서 며칠 신세 지자. 영수는 친구 영철에게 연락했다. 영철아, 나 한국 왔어. 며칠만 재워줄 수 있어? 야, 무슨 일이야? 라오스에서 대박 났다며? 그냥 좀 재워줘. 사정 있어. 친구 집에서 일주일을 묵었다. 영수야, 미안한데. 우리도 공간이 좁아서 다른 데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알았어. 고마웠어. 부부는 고시원으로 갔다. 월세 40만 원짜리 고시원. 방 크기는 3평도 안 됐다. 여보,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 해요? 선희는 눈물을 흘렸다. 일단 일자리를 구하자. 영수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뒤졌다. 63세, 특별한 기술 없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 경비, 청소, 배달. 영수는 경비 일자리에 지원했다. 죄송합니다. 나이가 좀. 제가 건강합니다. 그래도 10군데 넘게 지원했지만 모두 떨어졌다. 선희는 식당 일을 찾았다. 60세요? 죄송한데 주방 일은 체력이 좀 필요해서. 제가 평생 주방 일했는데요. 그래도 역시 번번이 거절당했다. 한 달이 지났다. 둘 다 일자리를 못 구했다. 여보, 돈이 떨어져 가요. 남은 돈 9천만 원. 고시원 월세, 생활비로 한 달에 150만 원씩 나갔다. 이러다간 몇 년도 못 버틴다. 영수는 절망했다. 어느 날 선희가 말했다. 여보, 나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 구했어요. 야간 알바? 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시급 10,000원이래요. 60살의 야간 알바를 할 수 있어요. 우리 돈 벌어야죠. 선희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다. 한 달 수입 240만 원. 영수는 결국 배달 일을 시작했다. 오토바이 면허를 따고 배달 대행 앱에 가입했다. 하루 10시간 배달했다. 한 달 수입 200만 원. 둘이 합쳐서 월 440만 원. 고시원 월세 40만 원, 생활비 100만 원. 그래도 한 달에 300만 원은 저축할 수 있었다. 여보, 이렇게라도 모으면 언젠가는. 언젠가는 뭐예요? 우리 나이가 몇인데. 선희는 지쳐 있었다. 야간 알바는 너무 힘들었다. 밤새 서 있으니 다리가 퉁퉁 부었다. 영수도 배달 일이 고됐다. 오토바이 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니 허리와 무릎이 아팠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영수는 매일 자책했다. 어느 날 배달 중 사고가 났다. 신호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차가 받았다. 으악! 영수는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졌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아, 아파. 병원으로 실려갔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다. 하지만 허리를 다쳐서 한 달은 쉬어야 했다. 한 달이요? 네, 무리하면 더 악화됩니다. 영수는 절망했다. 한 달 수입이 끊긴다는 얘기였다. 선희 혼자 일해서는 생활비도 빠듯했다. 결국 저축해둔 돈을 쓰기 시작했다. 3개월 후 영수는 배달 일에 복귀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다. 허리가 아파서 오래 일할 수 없었다. 한 달 수입이 2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줄었다. 여보, 이러다 안 되겠어요. 선희가 말했다. 우리 이러다 노숙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영수도 불안했다. 어느 날 고시원 주인이 찾아왔다. 죄송한데 월세 올려야 할 것 같아요. 네. 왜요? 요즘 물가도 오르고 45만 원으로 올릴게요. 5만 원이나요? 다른 데는 더 비싸요. 부부는 할 말이 없었다. 2024년 12월 크리스마스. 거리는 화려한 조명으로 가득했다. 영수와 선희는 고시원 방에 앉아
컵라면을 먹었다. 여보, 작년 이맘때 우리 뭐 했죠? 라오스 가기 전이었지. 그때는 아파트도 있었고 돈도 4억 있었는데. 미안해요, 여보. 당신 잘못 아니에요. 우리가 속은 거죠. 선희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왜 말렸어야 했는데. 왜 동의했을까? 여보, 그만해요. 둘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며칠 후 영수는 강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대표님, 저 박영수입니다. 아, 박영수님. 어떻게 지내세요? 어떻게 지내긴요? 당신이 사기친 거 알아요. 사기요? 무슨 사기? 라오스에서 저한테 거짓말한 거. 게스트하우스 수익 나온다고 했잖아요. 저는 가능성을 말씀드린 거예요. 보장한 적 없어요. 계약서도 라오스어로만 줬잖아요. 번역도 안 해주고. 그건 본인이 번역 요청하셨어야죠. 당신, 정말. 영수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다. 재수할 거예요. 하세요. 근데 증거 있으세요? 계약서에 다 합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전화를 끊었다. 영수는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갔다. 변호사님, 이거 소송 가능한가요? 변호사는 계약서를 검토했다. 어렵습니다. 왜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다 합법적이에요. 그리고 라오스 법으로 진행된 계약이라 한국에서 소송하기도 힘들고요. 그럼 저는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영수는 모든 희망을 잃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강 다리를 지나갔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끝이겠지. 잠깐 그런 생각을 했다. 하지만 아내 얼굴이 떠올랐다. 안 돼. 선희를 혼자 두면 안 돼. 집에 돌아왔다. 선희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나가기 전이었다. 여보, 밥 먹고 가요. 응. 둘은 조용히 저녁을 먹었다. 여보, 영수가 말했다. 미안해요. 내가 잘못 판단해서. 이제 그만해요. 지나간 일이에요. 우리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같이 있으니까 견딜만해요. 선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우리 포기하지 말아요. 아직 건강하잖아요. 일할 수 있어요. 그래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이 나이에 이 상황에서 다시 일어서기는 정말 어렵다는 것을. 2025년 1월 영수는 인터넷 카페에서 놀라운 글을 봤다. 라오스 게스트하우스 투자 사기당했습니다. 글을 클릭했다. 저는 58세 퇴직자입니다. 작년에 라오스 방비행에 게스트하우스를 차렸습니다. 컨설팅 회사에서 월 500만 원 수익 가능하다고 해서 전 재산 3억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건물은 사진과 완전히 달랐고 인테리어 비용도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영업을 해도 수익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집도 없고 돈도 거의 다 잃었습니다. 같은 피해를 입은 분들 연락 주세요.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다. 저도 당했습니다. 컨설팅 회사 이름이 땡땡 비즈니스 컨설팅인가요? 저도요. 같은 회사한테 당했어요. 저는 라오스 카페 투자했다가 2억 날렸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식당 투자 사기 당했어요. 영수는 충격을 받았다. 나만 당한 게 아니었구나. 그는 글을 남겼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작년에 라오스 방비행 게스트하우스 투자했다가 3억 원 손해봤습니다. 같은 컨설팅 회사입니다. 곧 댓글들이 달렸다. 저희 모임이 있습니다. 한번 오세요. 피해자 모임이 있었다. 일주일 후 영수는 서울 신촌의 한 카페에 갔다. 20명 정도의 중장년들이 모여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모임 대표는 60대 초반의 남자였다. 저는 이철수라고 합니다. 저도 2년 전에 라오스 투자 사기 당했습니다. 얼마나 잃으셨어요? 3억 5천. 다른 사람들도 이야기를 나눴다. 저는 베트남 카페 투자했다가 2억 날렸어요. 저는 필리핀 리조트 투자 사기 당했어요. 저는 캄보디아 식당.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다.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화려한 성공 사례를 봄. 컨설팅 회사에 연락. 지금이 기회, 월 500만 원 수익 같은 달콤한 말. 전 재산 투자. 실제로 가보니 사진과 다름. 추가 비용 계속 발생. 수익 거의 없음. 결국 헐값에 팔고 귀국. 큰 손실. 이거 집단 소송 못하나요? 누군가 물었다. 힘듭니다. 이철수가 대답했다. 저희가 변호사 선임해서 알아봤는데 대부분의 계약이 합법적이래요. 라오스 법으로 진행된 거라 한국에서 소송하기도 어렵고요. 그럼 우리는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해요?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경고하는 겁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어떻게요? SNS, 유튜브, 블로그. 우리 경험을 알려야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안 당합니다. 그날부터 피해자들은 활동을 시작했다. 영수도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다. 라오스 투자 사기 실제 피해자가 알려드립니다. 영상에서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저는 62세 퇴직자입니다. 작년에 라오스 게스트하우스에 4억을 투자했습니다. 컨설팅 회사에서는 월 500만 원 수익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건물은 사진과 완전히 달랐고 추가 비용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결국 3억 원을 잃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저는 고시원에 살면서 배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절대 해외 투자 사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특히 퇴직금이나 전 재산을 한 번에 투자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영상은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갔다. 1만, 5만, 10만. 댓글도 수백 개 달렸다. 저도 고민 중이었는데 이 영상 보고 안 하기로 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라오스 투자한다고 하시는데 이 영상 보여드려야겠어요. 정말 화가 나네요. 노후 자금을 이런 식으로 날리다니. 하지만 악플도 있었다. 본인이 바보인 거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투자하니까. 이런 거에 속는 사람들은 욕심이 과한 거예요. 영수는 악플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맞는 말이야. 내가 욕심이 과했어. 하지만 계속 영상을 올렸다. 피해자들의 인터뷰도 담았다. 저는 베트남 카페 투자했다가 3억 날렸습니다. 지금은 경비 일하면서 근근히 살고 있어요. 저는 필리핀 리조트 투자 사기 당했어요. 집도 팔고 대출도 받아서 5억 투자했는데 다 날렸습니다. 지금은 신용불량자예요. 저는 캄보디아 식당 투자했다가 2억 손해봤어요. 아내가 충격받아서 우울증 생겼어요.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다. 댓글에서 공감과 응원이 이어졌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저도 조심해야겠네요. 이런 사기꾼들 꼭 잡혀야 합니다. 어느 날 한 방송국 PD에게서 연락이 왔다. 안녕하세요. MBC 시사 매거진 팀입니다. 라오스 투자 사기건으로 취재하고 싶은데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영수는 방송 인터뷰에 응했다. 방송이 나간 후 큰 반향이 일었다. 국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해외 투자 사기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중장년층을 노린 사기가 많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도 경고를 발표했다. 해외 투자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는 대부분 사기입니다. 영수의 노력으로 피해자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영수 자신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여전히 고시원에 살았고 배달 일을 했다. 아내는 여전히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선희가 쓰러졌다. 새벽 5시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다. 119, 빨리요. 편의점 점장이 신고했다. 영수에게 전화가 왔다. 남편분이신가요? 부인이 쓰러지셨어요. 병원으로 오세요. 영수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의사 선생님, 제 아내가 과로입니다. 60세 나이에 야간 근무를 계속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요? 최소 한 달은 쉬셔야 합니다. 계속 무리하시면 더 큰 병이 올 수 있어요. 영수는 주저앉았다. 아내 수입이 끊기면 생활비가 부족했다. 선희가 병상에서 말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약해서. 무슨 소리예요? 당신 잘못 없어요. 우리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같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둘은 손을 잡았다. 2025년 3월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영수의 유튜브 채널이 수익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었고 조회수도 계속 올라갔다. 여보, 유튜브에서 돈이 들어왔어요. 얼마? 이번 달 200만 원이래요. 정말요?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다. 영수는 더 열심히 영상을 만들었다. 해외 투자 사기 예방법, 피해자 인터뷰, 사기꾼들의 수법. 구독자들의 반응도 좋았다. 이 채널 덕분에 사기 안 당했어요.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이 영상 보여드렸더니 투자 포기하셨어요. 정말 유익한 채널입니다. 응원합니다. 한 달 후 유튜브 수익이 300만 원으로 늘었다. 영수는 배달 일을 줄이고 유튜브에 집중했다. 선희도 편의점 야간 알바를 그만두고 낮 시간 식당 알바를 시작했다. 몸에 부담이 적었다. 6개월 후 유튜브 구독자가 30만 명을 돌파했다. 월 수익 600만 원. 여보,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그러게요. 유튜브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영수는 고시원을 나와 작은 원룸을 얻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 그래도 고시원보단 훨씬 나았다. 여보,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응, 작지만 우리 집이네요. 둘은 눈물을 흘렸다. 영수는 피해자 모임에도 계속 참여했다. 영수님, 유튜브 덕분에 피해자가 많이 줄었어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연락 왔어요. 우리 사건을 수사하겠대요. 정말요? 네, 강민수라는 사람이 다른 사기건으로 이미 수배 중이래요. 우리 사건도 같이 조사한대요. 영수는 기뻤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구나. 몇 달 후 강민수가 체포되었다. 뉴스에 크게 보도되었다. 라오스 투자 사기주범 검거. 피해액 100억 추정. 강민수 38세는 2020년부터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 투자를 미끼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피해자는 200명이 넘고 피해액은 1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영수는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잡히긴 했지만 우리 돈은 돌아오지 않아. 실제로 강민수가 가진 재산은 거의 없었다. 사기로 번 돈은 이미 다 써버렸다. 피해 회복은 어렵습니다. 검사가 말했다. 강민수의 재산이 5천만 원밖에 없어요. 200명한테 나눠주면 1인당 25만 원. 영수는 허탈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유튜브를 계속했고 강연도 다녔다. 중장년 투자 사기 예방법이라는 주제로 전국을 돌아다녔다. 구청, 복지관, 경로당.
어디든 불러주면 갔다. 여러분, 절대 쉽게 버는 돈은 없습니다. 월 500만 원 수익 보장, 1년 안에 원금 회수 같은 말은 다 거짓입니다. 청중들은 진지하게 들었다. 저는 전 재산 4억을 잃었습니다. 집도 팔고 모든 걸 투자했죠. 지금은 원룸에서 살면서 유튜브로 근근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실수를 다른 사람들이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다. 강연 들으니 투자 포기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남편도 라오스 투자하려고 했는데 선생님 영상 보고 안 하기로 했어요. 영수는 보람을 느꼈다. 내 실패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는구나. 2025년 12월 영수의 유튜브 구독자가 50만 명을 돌파했다.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다. 50만 축하합니다. 항상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사기 안 당했어요. 영수는 감사 영상을 올렸다. 구독자 여러분 50만 명 감사합니다. 저는 2년 전 라오스 투자 사기로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기 예방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한 명의 피해자라도 줄이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이 쏟아졌다. 눈물 나네요. 힘내세요. 정말 존경합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있어서 세상이 따뜻합니다. 그날 저녁 영수와 선희는 작은 원룸에 앉아 있었다. 여보, 우리 이제 괜찮아질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최악은 지난 것 같아요. 그러게요. 2년 전에는 정말 끝인 줄 알았는데. 여보, 영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요. 내가 욕심부려서 이렇게 됐어요. 이제 그만해요. 지나간 일이에요. 하지만, 여보, 우리 아직 건강해요. 일할 수 있고 사랑하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영수는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여보. 당신 없었으면 진작 포기했을 거예요. 나도요. 당신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둘은 서로를 껴안았다. 2년 전 라오스로 떠날 때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근근히 살고 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금씩, 정말 조금씩 다시 일어서고 있었다. 영수의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선생님, 책 내시는 거 어떠세요? 라오스 투자 사기에서 살아남기 같은 제목으로요. 책이요? 네, 선생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영수는 책을 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쇄도 들어왔다. 영수는 그 돈으로 작은 오피스텔을 샀다.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없음. 여보, 우리 집 생겼어요. 진짜 우리 집이네요. 선희는 울었다. 3년 만이네요. 집 없이 산 집. 그러게요. 영수는 피해자 모임에도 계속 참여했다. 그리고 피해 회복 운동도 시작했다. 국가에서 피해자 지원금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 청원도 하고 집회도 열었다. 1년 후 정부에서 투자 사기 피해자 지원법을 만들었다. 피해자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법이었다. 영수님 덕분입니다. 피해자들이 감사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노력입니다. 영수는 지금도 유튜브를 한다. 매주 영상을 올리고 사기 예방 정보를 공유한다. 강연도 계속 다닌다. 여러분, 쉬운 돈은 없습니다. 땀 흘려 번 돈이 가장 귀한 돈입니다. 선희는 이제 일을 그만뒀다. 집에서 영수의 유튜브를 돕는다. 여보,
오늘 영상 조회수 10만 넘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둘은 행복했다. 부자는 아니지만 빚도 없고 집도 있고 건강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었다. 어느 날 한 시청자가 댓글을 남겼다. 선생님 덕분에 제 부모님이 사기 안 당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저희 가족의 은인입니다. 영수는 그 댓글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내 실패가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되는구나. 저녁 영수와 선희는 함께 산책을 나갔다. 한강 다리를 걸었다. 3년 전 이 다리에서 뛰어내릴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여보, 행복해요? 응, 행복해요. 당신은? 나도요. 집도 있고, 당신도 있고, 우리 다시 시작한 거죠? 그럼요. 인생 2막이 아니라 인생 3막이에요. 둘은 웃었다. 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다. 라오스에서 본 별보다 더 아름다웠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해외 투자는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곳은 100% 의심하세요. 월 500만 원 수익 보장. 1년 안에 원금 회수. 지금이 마지막 기회. 대기자가 많아서 빨리 결정해야 함. 이런 말은 모두 사기꾼들의 수법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다음과 같은 투자는 하지 마세요. 전 재산을 한 곳에 투자, 집을 팔아서 투자, 대출받아서 투자,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투자.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정말 소중합니다. 한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혹시 주변에 해외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